안녕하세요. 12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희망동이 두산이 브로커는 두쿠두쿠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까지 하면 3주차 구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단 조정이에요. 상단, 그죠? 하단 조정이 아니고 지금 상단 조정이에요. 그렇죠? 3주차. 근데 이게 원래 빠져야 될 주식이 안 빠지는 게 중국일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중국의 뭐 호재라면 호재라 할까, 위드 코리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주식도 아마 내일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12월 옵션 만기일에다가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매수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일 다시 한번 반등 타진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한번 반등 타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면 8,400원, 8,400원, 58에 40, 4, 5% 다시 상승 모드로 전환할 건지 내일 한번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 포지션이 11%. 원래 이게 두산중국 계열사로 있을 때는 외국인 비중이 13.5에서 15.5까지 꾸준했어요. 그때 주가가 되긴 했던.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정가동입니다. 이건 어차피 박스권의 가치가 있는데 내일 한번 양봉으로 상승 각을 보일지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거고, 당분간 이게 지금 3주차 아닙니까? 그죠? 상승 모드에서 지금 이게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관련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체크해가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뉴스 자체가 뭐 악재도 없어요. 악재도 없고, 좀 있으면 이 배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대는 못하죠. 그래도 뭐 돈 안 주는 것도 돈 주는 게 좋은 거니까. 오늘도 보면은 좀 올랐다 다시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올랐다 빠지고 계속 거래 자체가, 거래량도 그래 없죠. 그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어,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타 포지션 아닌 건 아시죠? 단타 포지션 아닙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망해야 돼요. 욕심을 부릴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HMM 또 빠졌네요.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진짜 속옷 젖겠네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HMM은 차트나 차트의 분석하고 안 맞을 겁니다. 진짜로 이거 원래 이래가면은 이래 차트로 봤을 때 RSI를 보면은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라서 어디까지 빠지냐면은 19,000원대까지 2만원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앞으로 이 HMM 차트 분석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그래도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니까 차트 분석대로 하면은 눌림목에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 진짜 이 선까지 2만원대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HMM이 2만원대로 무너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근데 2만원대로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HMM도.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사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이게 웬만한 사람들보다 저 뭐 솔직히 해서도 이거 제 HMM 중에 2만 5천 주 들고 있어요 제가. 내가 뭐 회사 자체에 단지 하나 뭐 내년에 시향이 안 좋다는 거 플러스 발행된 주식만큼의 회사 전환 사채가 있다는 거. 그런데 묘하게도 돈은 또 삼성 다음으로 현금 보유량이 많아요. 근데 웃기는 거죠, 그죠? 예? 삼성 다음으로 1년 올해 1년 버는 게 올해 1년 딱 버는 거로 했을 때는 그렇게 이게 뭐 어떻게 되든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고 뭐 연말까지 봐야죠. 근데 음, 내일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빨리 오느냐 적게 오느냐 주가의 상승각이 빨리 오느냐 적게 오느냐 그 타이밍이 내일 것 같아요. 음, 자리도 그렇고 분위기상도 그렇고 내일 상승각이 잡히면은 저희들이 목표하는 목표가가 아마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진짜 집중적으로 HMM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 대차도 보면 이 대차 수량 여기에 현혹되지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애들이 발악해요, 발악. 진짜 애들이 발악을 해요. 현혹되지 마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차 수량이 적고 대차 상한이 많다면, 그죠? 아, 이거 공매 많이 갖고 있겠네. 얘들이 바닥에서 쭈쭈해서 갖고 있겠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대차 수량이 많고 대차 상한이 적으면은 아, 여기에 3, 4일 안에는 공매를 한번 때리겠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금 이 상태는 얘들이 지금 그런 분석조차도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작전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수치학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충 오늘 공매도 친 공매도 수량 신반들만 대차 수량에다가 딱 더하면 상한가 비슷하게 떨어지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대차 상한한 이 290은 약 300만 주는 이놈들이 호주머니에 갖고 있던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차 수량은 오늘 275만 주 이 대차 수량이 12월 5일자 이 안에서 움직였던 수량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3거래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였던 금액이라는 거지. 그러면 전체로 따져봤을 때 한 50만 주 갚은 거예요. 50만 주. 50만 주 갚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느냐? 상승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흠이 안 올라간다면 제가 연락이 얻어 터지겠네. 그러죠? 내일 만약에 흠이 안 올라간다면 연락이 얻어 터질 거예요. 내일 만약에 뭐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뭐 적어도 다시 또 22,000원 하면은 한 5%. 요 12월 5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두드렸던 요 자리까지 끌어올리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만약에 끄집어 올린다 그러면은 땡큐입니다. 땡큐. 한번 보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신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이놈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나와서 최소한 2, 300만 주 이상, 최소한 2, 3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참 안 터지는 게 얘들 다 지금 관망자리라. 그럼 내일 이제 옵션 만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내려가든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거래량 좀 터지게 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자리에요. 그래도 그냥 이거는 뭐 땀 나온 주식은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물론 뭐 저 상단에서 22,000원 초반, 21,000원 후반, 21,000원 중반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좌가 불행이라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문제 없잖아요. 안 팔면 돼요. 근데 무식하게 안 팔고 기다렸다가 예 누구 말따나 그 그거 뭐라 그러지 그 장독대에다가 예? 접시에 물 떠놓고 하늘에 기도하듯이 그런 주식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주식을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분석에 음, 음, 바람이 음, 너무 여튼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다고 뭐 불행이 계좌됐다고 마음은 안 편하겠지만은 크게 물론 조금 고통받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시간은 개미편입니다. 아 저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위된다 뭐 형편이 된다면은 매집은 다 하고 싶고 내일 보고 저도 안 되면은 저기 저 두산이 브로커를 조금 정리하고 4차까지 매집을 했으니까 5차로 다시 한번 매집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내일 아침에 수급을 보고 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제가 호텔신라는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시아나 현혹되지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별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안 좋아할 분들은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게 올라가는 게 뭐 위드 코리아로 뭐 다 중국도 그렇고 다 개방되고 뭐 항공료도 올라간다 했었는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대한유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미차든지 뭐 지금 이게 정말 들어갈 자리 없어요.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막 오해하지 마시고 한 1년 2년 하신 분들 팬데믹 이후에 주식을 하실 거라고 계좌를 개설해서 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 12월 달 11월 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거래를 하셨다면은 100점 100패 했을 겁니다. 아마 100명 중에 한 5명은 수익이 있었을 거고 99분은 아장났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고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에 국군이 있는지는 뭐 국군이 좀 아니겠습니까? 딱 타이밍이 제일 어려운 타이밍에 꼬라박아야 될 자리에서 중국이 살려줘. 중국이 살려준 것 같아요. 뭐 그 말은 약간 희망적이라는 이야기고 이 보시면은 걔는 귀신같이 알아요. 하지만 요거 잘못하면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외줄 타다가 헛발 디디면은 박살납니다. 내일 좀 이게 아마 금투가 이래 오늘 들어온 게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내일 옵션 만기일 때문에 이런 것 같고 외국인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파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좀 더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들도 돌아서면 그냥 뭐 4, 5천 주 그냥 4, 5천을 그냥 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옵션 만기일이 내일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시가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지 내일은 유심히 관망을 해야 될 것네요. 만약에 현대두산이 프로커도 내일 시가 8,400원 내일 만약에 아침에 약간 빠졌다가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수로 돌아서면은 단타 자리도 놓겠습니다. 단타 자리도 뭐 단타 자리도 200~300원이 그죠? 3%에서 5%. 아침에 특히 아침에 프로그램 거래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제 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가능한 손 안 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또 뭐 종합 주가도 뭐 아마 그렇게 된다면 내일 2400 다시 또 위에 언저리 언더로 올라가지 싶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미장이 어떻게 됐든 어떻게 돌아갔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네요. 자, 그래 하시고, 근데 이게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 뭐 이유가 있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있고 해석도 있고 해설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 그렇게 말할 만한 자리가 안 붙거든요. 종목도 그렇고, 특히 저희들 주포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제 비중이 요 두 개가 다 합해가지고 95%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방송을 하지만은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오늘 내려갔네. 왜냐니 올라가야 될 주식이 안 올라가고 이런 개걸음을 칠 때, 이거는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간에 가치가 있는 가돌이지. 아, 가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올라가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그런 눈 가리고 하는 그런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단지 제가 뭐 이게 이게 뭐 손절할 자리도 아니고, 제가 그냥 하루하루 매일 체크하는 이유는 어차피 배당을 받아도 득이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뭐 내려간들 지가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폭락할 주식도 아니고 폭망할 주식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려가면 다시 하고 마음 편하게 보고 있는 거고, 단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매도 포인트를 주가 대비가 언제 할 것인지, 그거는 얼마나 빠른 상승가를 갖고 올라갈 건지, 그 기간이 얼마큼 될 건지 따라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지, 내려갔을 때 손절하는 구간 내 어디 잡을 거지 하고 지금 안 보고 있어요. HMM은 올라갔을 때 내가 익절을 어느 포인트부터 할 건지를 내가 생각하고 지금 그 기준점을 잡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도 안 써요. 적어도 HMM에 한해서만큼은. 그 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10번 중에 9번은, 아니 10번 중에 그러니까 한 20% 손절해 봤어요. 100번의 거래가 있었던, 1000번, 10,000번의 거래가 있었던 횟수에 따른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20% 정도는 손절을 해 봤습니다. 80%는 다 익절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저도 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을 때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이 회사와 상관없이 매크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쭉 내려가 한두 달, 서너 달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죠? 경제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제가 뭐 대한민국 주식에 일고를 가는 뭐 선두주자가 아니고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는 그냥 관망이에요. 그리고 형편이 좀 더 된다면은 더 차이 있는 거지. 곳간에 쌀을 채워 넣듯이 그냥 현물이 쌀을 못 넣어도 그냥 언제쯤 입고된다는 입고 용지라도 그냥, 예? 그죠? 채워 던지 넣듯이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는 다 익절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투자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55%를 지금 들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제가 8,700원
저 8,500 뚫고 올라가면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반 정도는 정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리 45% 했어요. 마음 편하게 와요.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단지 언제쯤 올라가면 다시 한번 내가 들 거다. 말씀드렸듯이 20% 298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언제쯤 될 건가. 그냥 제가 판단과 제 분석에가 내년 상반기 1, 4분기 때 그때 상까지 보자.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한 거로는 이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 얼마까지? 최소한 도돌이표. 두산중공업으로 갖고 있다. 두산중공업에 있던 두산 인프라코어로 있었을 때 13.5에서 15.5%까지. 그러면 과연 거기 이 주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기간은 상관없어요. 9천에서 11,000원 사이에요. 그래 알고 저는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요즘 뭐 인프라코어 옛날에는 뭐 하면서 단타도 치고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어느 정도 조금 해가지고 비중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은 내려간다 싶으면은 현찰이 좀 돌아온다 그러면 뭐 다시 현금으로도 매수도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냥 관망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상도 나쁘지도 않고 그죠?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상단 가두리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하단 가두리가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더 빠져버려요. 더 빠져버린다고. 하단 가두리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이런 자리 이게 내가 끊는 게 까먹었네. 이런 자리 이래 봐서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이런 자리 돼버리면은 진짜 무서워요. 이것도 내가 뭐 별거 없지만은 이런 눌린 목이고 받치는 목은 진짜 마음 편하게 보는 주식이에요. 월간으로 보시고 주간으로 보시고 월간으로 보시고 눌린 목에서 받친 목은 마음 편하게 봐야 돼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한도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 뭐 하루 1일 1비 해가지고는 정신병 생깁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그 주식이 이게 매일 보면서 오늘 내가 얼마 벌었다. 내일도 얼마 벌거 내일도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 그거 같으면 제 방송 보지 마시고 그냥 구독 차단하시고 타 방송 보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안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한 달 첫 방송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길게는 1년. 지금은 뭐 단타칠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큰 자리도 아니고 무서운 자리라니까 이게요. 그냥 하지 말라는 자리예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이고 전문가 영역들이 고수들 선수들 영역이니까 일반 개미들은 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주는 건데 왜 하세요? 단지 제 방송을 보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는 거는 본인도 판단을 해보고 주가의 방향을 한 일주일 정도 관찰했다가 들어오시도 안 늦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들어가요. 왜? 처음부터 제가 약속했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뒤에서 보시고 따라오세요 하고 우리 주주방에들은 그쯤에 물론 못해도 제 수익은 제가 목표한 수익은 다 보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은 예를 하나 드릴게 방송 끝내려다 이야기하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샀어요. 12월 26일 여기서 샀어요. 사서 11월 1일 한 일주일 거래 해가지고 한 20% 올랐어요.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당연히 욕 옵니다. 팔아요. 대부분이 팔 거예요. 저는 안 팝니다. 제 방송 제가 쭉 보시면은 내려가면 다시 사고 올라가면은 관망하고 더 빠지면 산자리고 더 빠지면 다시 사요. 그리고 제 목표가까지 기다린다니까.
그게 참 힘들어. 정말 어렵다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넘기면은, 초보 딱지를 떼는 겁니다. 불안하거든. 내일 내려갖고 싶고, 내일 내가 팔면 더 올라가고 싶고. 그런 멘탈을 잡지 않고서는, 주식에 큰 돈도 벌지도 못할 뿐더러, 앞에서 벌고 뒤로 미치는 게 우리나라 국장입니다, 국장.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상단 가돌입니다. 이게 빠지려고 하면 정말 미친 듯이 내려와요. 손쓸 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온다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마지막 8,800, 이거 8,580원인가? 여기서 긴 양대 양봉을 한번 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옆으로 행보를 할 때는 상당 가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한 2주, 거래일로 봤을 때 10일.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어디로 갈 건지.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1단계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얼마까지? 9,000원 이상. 요것만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실망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만약에 그래 안 되면은 뭐를 생각하느냐니까 전망을 봐야 돼요. 전망. 이 회사 주가가, 이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 회사가 내년 1, 4분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를 전망을 봐야 돼요.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관망입니다. 그런 좀 이 정신세계를 좀 단련을 시킬, 앞으로 주식을 하시려면 특히 한국 주식을 국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정신세계를 좀 단련을 좀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 같은 경우에도 이래 내리 5일을 내리 꽂았다고 한번 힘 한번 주고 내리 꽂았다고 이거 내가 산 게 잘못 판단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손절하셔야 될 거예요.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 주가가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빠질 때 형편대로 쭈쭈병이 났고 정말 위험한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은 2만원입니다. 이게 2만원이 무너진다면은 좁게 애를 먹어요. 왜 제가 좁게 애를 먹는다고 말씀드리냐니 이게 지금 배당에다가 매각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단지 기간이 좀 내가 익절해야 될 기간이 좀 길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좁게 애를 먹는 거지 이 회사가 완전히 죽선다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이 제가 무슨 희망회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계시면 됩니다. 주가는 저희들 올린 게 아닙니다. 엄청난 세력들, 엄청난 돈들이 알아서 올려요. 가망만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일 옵션 만기일에 요놈의 우리 두코두코 인프라 허성거리는 충동적 권리가 있는 우리 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지막에 제가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내일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거를 바라는 게 묘한 세력들입니다. 힘내시고 다시 내일 한번 더 관망해 보시죠. 감사합니다.